안녕하세요. 오늘은 2010년대 가장 핫한 책이라 할 수 있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란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줄거리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년생이면 현재 나이 39입니다. 여러분들한테 39이면 이모인가요? 왕언니? 옛날에 39살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다라고 느껴졌는데 지금 39살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 한창이고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저같이 이렇게 생각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이 쓰여진 2016년 당시의 김지영은 35이었습니다. 작가는 35살의 김지영을 통해서 대한민국 중년 여자의 삶을 대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지영의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35이면 중년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요. 손예진, 한가인, 그리고 이민정, 유인나, 한지민? 이런 연예인들도 다 82년생입니다. 정말 정말 예쁜 연예인들이죠. 자, 어쨌든 김지영 씨의 삶을 통해 본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5년 가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3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김지영 씨. 출산과 동시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면서 살고 있는데 남편은 회사가 완전 바쁩니다. 그래서 야근도 많아서 밤늦게 들어왔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그리고 시댁은 부산이라서 명절 때면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고 부산 도착하면 어른들 눈치 보면서 명절 일을 하는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김지영 씨가 다른 사람으로 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김지영 씨의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씨의 형제는 본인, 언니, 남동생 이렇게 3남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남동생만 좋아하는 등 할머니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김지영 씨의 어머니인 오미숙 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미숙 씨는 원래 언니랑 김지영 씨 다음으로 아기를 가졌었는데 그 아기가 딸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 할머니, 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바랬는데 계속 딸만 나오니까 또 딸을 낳으면 또 딸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냐, 딸을 또 봐야 되냐, 이런 식으로 암묵적인 가정의 압박이 이 오믹스를 쪼여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믹스는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를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이 바로 김지영 씨의 남동생이 되는 거죠. 이러한 오미숙 씨는 아이 셋 육아를 하면서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림도 다 하고 그러면서 부업을 통해서 경제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미숙 씨는 어렸을 때 자신은 초등학교까지만 나오고 중학교 때부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남자 형제를 뒷바라지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정환경 속에서 김지영 씨는 학창 시절을 맞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 짝꿍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도 않고 엄청 괴로워했는데 이거를 이제 결국 담임교사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교사는 김지영 씨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짝꿍이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보렴. 순간 김지영 씨는 큰 혼란에 휩싸입니다. 나는 그동안 그렇게 괴로웠는데 그게 날 좋아하는 거라고? 날 좋아하는 거면 날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 학교의 생활 규정이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남학생한테는 관대하고,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굉장히 불편한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러던 도중에 학교 근처에 유명한 바바리맨을 이 김지영 씨의 친구들이 잡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웬걸 상을 주지 못할 망정 학교에서는 이 김지영 씨의 친구들에게 근신처분이라는 징계를 줍니다. 너무 나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 김지영 씨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야, 너가 먼저 나한테 흘려놓고 왜 이제 와서 나를 피하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남학생이 이 김지영 씨를 엄청 따라와서 김지영 씨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를 아버지가 알게 되는데 이 아버지는 김지영 씨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김지영 씨를 엄청 혼내는 겁니다. 평소에 네가 어떻게 다녔으면 남자가 그렇게 따라다니냐? 평소에 튀지 않게 다녀라. 굉장히 혼내고 나무랍니다. 그리고 당시에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이 버스 같은 데서 치안이 많았고 이 치안을 당하는 이 여성들이 이 소리를 못 지르고 이제 피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이 여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이 교사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성의 육아 의무를 들어서 교사 등을 추천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여자들은 알아서 사회적으로 남자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김지영 씨는 이 결혼 후에도 자식 계획이 바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그리고 특히 시댁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이 남편도 김지영 씨를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집에서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결국 김지영 씨한테 자식을 갖자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김지영 씨가 묻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면 나는 젊음, 건강, 직장, 동료, 친구, 계획, 나만의 미래를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두렵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만약에 당신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무엇을 잃게 되냐?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편은 그동안 가졌던 많은 만남들이 줄어들고 회식과 야근을 편하게 하지 못하고 이 집안일을 도와야 되고 이 부양 등 이 가정의 책임감이 강해진다고 답을 합니다. 이 김지영 씨는 이 임산부로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 임산부이면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혹은 권리라고도 하죠. 자, 이러한 혜택들을 자신이 받아야 되는지 고민을 합니다. 자신이 혜택을 받으면 주변의 남자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그러한 혜택을 받는다고 핀잔을 하고 그리고 그 핀잔을 고려해서 그 혜택을 자신이 받지 않으면 나중에 여자 후배들이 받을 혜택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권리와 혜택을 잘 챙기면 날로 먹는 사람이 되고 날로 먹지 않으면 악착같이 일하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동료들을 힘들게 만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서 김지영 씨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직장 여성 동료로부터 이제 듣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이 회사 안에 화장실 등에 20대 남자 보안요원이 이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유포했고 이것을 회사 동료들이 돌려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들이 작은 것 하나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영 씨는 이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이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이 젊은 남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남자들이 이 엄마를 맘충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듣게 되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나왔고 내 생활, 일, 나의 꿈, 나의 일생 이것들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다. 그랬더니 벌레가 됐어.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김지영 씨는 어떨 때는 대학교 선배로, 어떨 때는 자신의 어머니로 빙의를 하기 시작하고 남편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2년생 김지영의 내용인데요. 자, 이 책은 이러한 김지영 씨의 삶을 통해서 이 부당한 상황에서 입을 닫게 만든 사회, 점점 입을 닫고 잃어가게 하는 사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는 여성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할 수 있고 그 일은 결국 피로와 무력으로 되돌아오기에 여성이 입을 닫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가 되면서 개인적인 관계들이 끊어지고 사회로부터 배제돼 가정에 유폐되고 아이를 위한 것만 허락되는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82년생 김지혁의 책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지만 저는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책에 나타난 여성의 삶이 지금도 있는가? 자, 시간이 흘러서 20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자,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인지 그 찾는 과정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생각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녹아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관돼 있다면 완전 베스트겠죠. 두 번째, 여성 이외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여성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세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연구. 네 번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 즉 법을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이러한 과정들. 자, 다섯 번째, 과거에는 왜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지에 대한 연구. 여섯 번째,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성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 특히 요즘 이 N번방, 뭐 박사, 이런 굉장한 이슈가 많잖아요. 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동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개인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한 그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생기부와 자소서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관된다면 완전 베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가정의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아직도 우리나라에 육아 문제 많죠. 이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거고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날 겁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생활 규정은 어떠한가? 자, 여러분도 쉽게 우리 학교의 생활 규정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학교 와서 생활 규정을 봤는데 굉장히 구식이에요. 구식. 옛날 단어도 엄청 많이 쓰고 있고 되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 생활 규정에 있는 내용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구도,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여성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 이게 어떠한지, 나의 생각과 이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 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여성의 삶,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이를 통해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장한 그 모습을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넣는다면 여러분들의 입시는 물론 인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는 의문을 갖지 않던 거대한 탑에 여러분이 직접 의문을 던짐으로써 그 거대한 탑에 작은 균열을 일으켜서 그 작은 균열이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었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